네, 반갑습니다. 노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배우는 거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말해요.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 삼각형의 밖에 있는 원이라고 해서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외심이라고 불러요. 다시 삼각형 세 꼭지점이 있는데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외심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임의로 삼각형 ABC와 그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이 외심을 O로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외심이라는 글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봐봐봐. 얘는 원입니다. 원. 그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내가 선분을 연결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반지름처럼 보이는 선분 3개가 보이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어때요?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전부 같아요. 왜? 반지름이라서. 그럼 두 번째 삼각형 OBC가 보이나요? 그리고 또 삼각형 OCA, 삼각형 OAB를 보면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 각이랑 이쪽에 있는 이만큼 각이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각 OBC하고 각 OCB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각 OCA하고 OAC도 같겠네. 자, 이렇게 서로 각이 같을 거야. OAB하고 OBA도 같겠죠? 이렇게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쌍의 각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같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분홍색 2개와 노란색 2개와 파란색 2개를 합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180도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때 분홍색 하나와 노란색 하나와 파란색 하나를 만약에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몇 도가 나오겠어요? 절반인 90도가 나오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임의의 삼각형 ABC와 외심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때 여기 하나의 각과 이때 여기 하나의 각과 여기 하나의 각을 합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를 A각, 여기를 B각, 여기를 C각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지금 하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얘가 90도구나 라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외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외심의 위치를 찾을 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번째 성질을 활용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였어요. 그럼 봅시다. 이 꼭지각,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꼭지각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외심에서 BC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어떻겠습니까? 서로 같겠죠. 여기를 D라고 한다면 BD 길이하고 CD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O에서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하고 E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여기랑 길이가 똑같을 거야.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 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를 F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외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외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외심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한다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이 이놈의 위치, 자, 이 위치가 뭐냐면 예각삼각형이 있고요, 둔각삼각형이 있고요, 직각삼각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건데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해요.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 빗변 있죠? 이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에요. 이 꼭지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전부 다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갖다 그으면 전부 다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질이 될 건데 이 마지막 성질이 뭐냐면요. 요 분홍색 각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파란색 각 있죠? 저 파란색 각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요만큼 각 있죠? 이만큼 각 A 플러스 B라고 할게요. 그 A 플러스 B 각의 두 배가 어디냐면요. 요렇게 이 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좋게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초록색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냐면 180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도 몇 도입니까? 180도예요. 그런데 노란색 두 개가 이미 초록색 내부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 초록색 각, 여기 꼭지각, 이 꼭지각이 전체 삼각형의 각에서 노란색 각 두 개를 뺀 2A 플러스 2B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A와 A를 더한 다음에 B랑 B를 더한 게 이 초록색 꼭지각이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각은 A 각의 두 배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 A 각의 몇 배가 두 배가 이 작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과 똑같다. 이게 외심의 마지막 응용 문제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시 돌아왔어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하겠다. 그림을 보면요. A, B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보이죠? 그리고 AC의 수직 이등분 보이죠? 그리고 BC의 수직 이등분선 보이죠? 그 한 점에서 만난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외심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중요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요? 같다고. 원의 반지름 길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했고요. 직각삼각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라고 했고요.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죠? 외심의 응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구나. 그러면은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몇 개가 보입니까?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 여기를 Y로 했어. 그럼 너도 Y야. 너가 Z야. 그럼 여기도 Z야. 여기가 X야. 그럼 너도 X야.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저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X 하나와 Y 하나와 Z 하나를 더하게 되면 이게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응용 두 번째,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외심이 있죠. 외심이랑 B랑 C랑 연결을 했어요.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A각의 2배가 여기에 있는 중심각과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2A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려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고요. 반드시 외심에서만 이러하더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외심이라고 방금 전에 배웠어요. 그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죠. OA, OB, OC가 길이가 같습니까? 자,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왜 같아요? 반지름이잖아.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서 같다라고 했고요. OB이랑 OCE가 각이 같습니까? 여기 보이죠? OB랑 OCE 각이 서로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3번 OB이랑 여기 삼각형 보이죠? OCE가 서로 합동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에요? 수직 이등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그럼 응용으로 AOF와 COF도 서로 합동이고요. AOD와 BOD도 서로 합동입니다. 4번 문제 보면요. OCF, 여기 OCF 삼각형과 OCE가 합동입니까? 아니죠. OCF랑 합동이 되려면 OAF라고 했어요. OAF가 서로 합동인 거예요. 알겠나요? 5번.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아까 전에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죠? 2번 문제 볼게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오케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직각이다라는 것도 보이죠. 외심이라고 했어요. 그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한다 라고 했거든. B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 A서부터 M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A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5로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MC 길이도 5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네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라고 방금 전에 밝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파이 R제곱, 얘가 원의 넓이 공식이었죠. 파이 곱하기 5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25 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에요. OCA각 나왔고요. OCB각 나왔을 때 그때 X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보이고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하나 보이고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보여요. 그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고요. X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빨간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32도가 뭐냐면 노란색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이고요.
46도가 뭐냐면 파란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빨간색 각 하나와 노란색 각 하나와 파란색 각 하나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그쵸? 90도가 나온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x 더하기 32 더하기 46이 총 90도가 나오면 돼. 180도의 절반이잖아. 맞아요?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78도, 얘가 지금 90도니까 x는 90에서 78을 빼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2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능하죠?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OAC의 각 나왔고요. OCB의 각 나왔을 때 X의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지금 삼각형을 살펴봤더니 외심이 하나 존재하고요. 외심에서부터 A까지 연결했고 외심에서부터 C까지만 연결한 거 보이죠? 이 각 있죠?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이 X각과 관계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이루는 하나의 각인 거예요. 여기에 몇 배가? 2배가 AOC 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색칠된 각이 EX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AO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요만큼 각이 32도야? 그러면 여기 각도 몇 도야? 32도야. 그러면 EX와 32와 32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보죠. EX 더하기 64, 얘가 180도구나. 됐나요? 그럼 EX는 180도에서 64를 뺀 거고요. 그래서 EX가 116도가 나와요. 따라서 X는 58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뒷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